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중요하죠. 예전에 인권에 대해 설명한 게 있죠. 소유권 획득은 형식적 인권 획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무나 소유권을 지니고 있지 않았죠. 그래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아무나 소유권을 지닌 게 아니었어요. 노예 같은 경우는 소유의 대상이 될 뿐 소유권 같은 게 없었죠.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실질적 인권을 획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러하죠. 이게 진실이죠. 그래요. 그럼 투자가 중요하죠. 왜 그래요? 투자를 잘해야지 재산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관을 지어야 돼요. 올바른 투자관을 지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그릇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있죠.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8월 1일자에 나온 기사죠. 청원인은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다. 라며 부동산 정책 자신이 있다. 지금 살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 이야기를 믿었다라고 했다.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했던 것 같아요. 정원이는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며 3억 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국리를 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 답도 없다.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운다. 정원이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발의만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며 하여튼 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뭐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정원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았다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투자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을 만들어요. 그 통장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건실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올바른 경제관을 지녀야 돼요. 그러면 관습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성실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도 많죠. 그것도 사실은 그릇된 견해인 거예요. 경제도면에 이런 게 있죠. 투자 대상. 투자 대상이 어떤 게 있나요? 기업이 있죠. 옛날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막 그릇된 견해라고 막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자본이라면서. 요즘엔 이제 그런 견해는 별로 없죠. 또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이익 대상이 있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상을 이익 대상이라 하죠. 이익 대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있죠. 뭐 임대료가
집 같으면 임대료 발생시킬 수 있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대상에는 반드시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변동하면.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대상이 있죠. 시세 차익 가능 대상. 가격은 변동하니까 시세 차익은 가능한 대상이 있죠. 뭐 어떤 게 있나요? 금, 은, 철 같은 게 있죠. 금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이자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업에 투자가 많이 되면 좋겠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금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예금 통장을 만드는 이가. 그렇죠. 예금은 소득을 발생시키나요? 발생시키지 않나요? 소득을 발생시키죠. 소득을 발생시켜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있나요? 예금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4억 원의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4억 원의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을 들 수가 있겠죠. 예금을 들면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4억 원 화폐로 집 두 채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시세 차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IMF 사태 때 보세요. 집 가격이 화폐 가격이 급등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달러 가격도 급등했죠. 1달러에 한 1,000원 내외 하던 게 2,000원까지 올랐고 그때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죠. 은행 이자가 예금 이자가 20%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화폐 가치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실물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요. 시세 차익이 있는 거예요. 예금을 드는 것도 투자지 그게 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시세 차익 발생한 건 그거는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그거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 2배로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를 들고 있는 이가 가난해지는 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 현상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폐를 들고 있다 해서 그게 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금 통장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투자가 아닌 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한 시세 차익을 뭐라 해야 돼? 가격 하락을 통해서 손해 보고 가치 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위험과 기회는 어느 것이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자신이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고 저도 최근에 말했죠. 홍명기 총리가.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예금에 투자하라는 말이겠죠. 그건 투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기 조장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작년에도 이랬죠. 작년에도 국토부 장관 나오고 청와대 비서관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집값 떨어진다면서 난리 쳤죠.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고. 작년 이맘때였어요. 더울 때 이랬어요. 또 올해 또 이러죠. 또 이러는, 올해는 또 경찰청장까지 나오죠. 하여튼 뭐 보면 글쎄 여름만 되면 단체로 더위 먹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죠.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늘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시장 지배 시대에 어느 정도 정착한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투자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은행법 보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 안정이 있다 해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킨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뭐 한다인가요?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를 원활하게, 화폐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이끄는 집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인가요? 화폐 가치가 급등하고 급락하면 어떤가요?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겠죠. 가치 변동이 심하면. 가치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티 안 나게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물가 안정 목적이라는 거는 그냥 티 안 나게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뭐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거가 있냐 볼까요? 인천에 있는 짜장면 박물관에 의하면 60년대 짜장면 가격은 15원이었다고 한다. 봉지라면이 짜장면과 맞먹는 가격이었던 셈이다. 60년대에는 짜장면 가격이 15원 했다죠. 봉지라면도 그렇다 하죠. 지금 얼마 하나요? 한 5천원 하죠. 라면도, 봉지라면도 한 1,000원 하죠. 무슨 말인가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가정할게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겠죠. 짜장면 만드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뉴판을 볼까요? 이게 60년대 중국집 메뉴 가격이죠. 짜장면이 60원 했죠. 그래요. 우동이 60원 하고. 최근에 한번 중국집 메뉴판을 볼까요? 매운 짜장 6,000원, 볶음 우동 6,000원, 또 일반 짜장 4,000원 나와 있죠. 그 수십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물가 안정이 있다 해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올바른 경제관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 밝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는 일정 기간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화폐 가치는 투자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했죠. 그래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정 기간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가요? 화폐 가치 하락하는 폭이 화폐 가치 상승하는 폭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정 기간 보면. 장기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폐 가치 하락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자율을 급락시키거나 화폐를 찍어서 풀면 되죠. 화폐 가치 상승은 반대겠죠. 정상적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놓고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것도 뭐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죠.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왜 하락시키나요? 자본은 삶의 터전이죠. 자본은 삶의 터전인데 자본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업이죠. 기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죠. 또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구성원들 있잖아요. 화폐 가치를 하락을 시켜요. 대체로.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또 빚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빚 있는 이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죠. 근데 화폐 가치 상승시킬 때는 어떤가요?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본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빚 있는 이들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상승시키면 어떨까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갚을 수가 있나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급격하게 상승시켜도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폐를 풀면서 돈을 지급한 이와 화폐를 회수할 때 화폐를 보유한 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가난한 이가 1,000만 원을 써버렸어요. 돈을 회수하려고 해요. 돈은 누구한테 있나요? 가난한 이한테 없다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이가 돈 없다 배째라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난한 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원 하던 짜장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60원 하던 짜장면이 4,000원, 5,000원, 6,000원 막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